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역사와 한자 학습 가이드 뺏쌤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강의의 네 번째 시간 할례서왕, 추수동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자를 보시게 되면 아는 글자도 있고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한자도 있습니다. 한자를 하나하나 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한자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풀이, 바로 한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한, 진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웅집에서 풀을 덮고 추위에 떤다고 하여 찰한이라고 하였어요. 올레, 보리의 이삭을 패는 모습에서 유래한 글자인데요. 이삭을 패서 보리곡식을 얻게 되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올레라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더위서, 바로 사람 자자 위에 날일이 있는데요. 사람 위에 햇빛이 비춘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덥게 되죠. 그래서 더위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갈왕, 주인주와 거를 척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때 주인주는 사람의 다리, 발족과 임금왕이 합친 모양인데 여기에 가다, 걷다라는 의미를 가진 걸음척의 의미가 더해져서 기세 좋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여 갈왕이 되었습니다. 가을추, 바로 가을추는 벼화와 불화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곡식을 불을 이용하여 말리는 계절, 즉 가을이어서 가을추 때가 되었습니다. 거둘수, 얽힐 구와 칠복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곡식의 나달들을 얽혀 있을 때 막대기로 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여 거둘수입니다. 겨울동, 얼음 빙자와 모일 치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얼음들이 모여있는 계절, 바로 추운 계절, 겨울을 뜻하지요. 감출장, 바로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인 거둘장이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말린 풀을 거두어서 넣어두는 곡간의 뜻, 바로 감출장,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할례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뜻풀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이 되는 자연현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살면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많이 내리고 벼락이 치는 것을 보면 홍수, 가뭄, 폭설 등과 같은 자연 재난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자연현상에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기후와 계절의 변화에 신이 있음을 믿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자연현상과 관련된 신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중국의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기후나 계절의 변화는 사람에게 주어진 경고나 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 공경과 경외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지요. 중국의 신화 속, 그리고 우리나라를 처음 개국하게 된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의 신인 풍백, 비의 신인 우사, 구름의 신인 운사, 우레의 신인 뇌신, 번개의 신인 전모, 가뭄의 신인 발, 봄의 신인 구망, 여름의 신인 축룡, 가을의 신인 욕수, 겨울의 신인 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한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자를 알게 되면 한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찰한, 올레, 더위서, 갈왕,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할래, 서왕하고 추수, 동장이라.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자, 이렇게 천자문을 배우면서 한글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어느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적확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자와 인문학, 역사학을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배울 천자문의 8글자는 윤여성세, 율려조양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날짜와 한 해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고대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화 속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풀이입니다. 윤달윤, 임금왕이 문 안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고요. 나물여, 밥식과 나여, 나물여 글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음식물이 남을 만큼 있음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합니다. 이룰성, 창과와 못정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창과 못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쾅쾅 여러 번 쳐서 만들어야만 튼튼한 창과 몫을 이룬다고 하여 이룰성이라고 하였고요. 해세, 창무와 걸음보를 결합된 글자인데요. 농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낫으로 작물을 베어 들이기까지의 시간, 즉 1년이라는 뜻을 뜻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세라고 하였습니다. 법칙률, 분율과 조금 거를 척, 바로 행위를 뜻하는 두 글자의 글자가 합쳐졌는데요. 붓으로 행위의 규칙을 조목조목 쓴 것이라 하여 법이라고 하였고요. 그것이 법칙률이라고 하였습니다. 음률려, 척추의 뼈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고를 쪼, 말씀원과 두루주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말한 것이 두루 미쳐서 고를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변양은 바로 언덕부와 쉬울 이자가 합쳐졌는데요. 쉬울이를 좀 더 다시 쪼개보면 언덕부와 날일 그리고 말물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언덕의 빛을 비추니 변양이 되었습니다. 윤여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무슨 뜻일까요? 윤달이 남아 해를 이루고 율과 여의 12가지 소리로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어땠을까요? 고대 중국인들은 1년을 366일로 보고 윤달과 사계절을 정하여 한 해가 이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서 하, 상, 주, 바로 중국 고대 세 가지 왕조가 되는데요. 상나라는 12월, 주나라는 12월로 한 해의 시작인 정월로 보았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 속 음악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중국의 황제의 신하인 영륜이 소리를 짓기 위해 완유산 북쪽 해계라는 골짜기에서 대나무 중 구멍과 두께가 고른 곳으로 대나무 괴리와 12개의 대나무 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유산 쪽 보왕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수컷 울음소리의 6가지를 나누어 율, 암컷 울음소리의 6가지를 나누어 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 고대 음악의 근간이 되는 12가지 기본 소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음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고대 중국인들에게 국가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의 한 부분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악과 같은 선하고 좋은 음악을 연주하면 백성의 풍속이 단정해지고 질서가 있는 반면 추축시대의 정나라와 위나라처럼 음란한 문화를 들으면 백성의 마음과 사회 전체가 음란해지며 나라의 앞날을 살펴보고 내다볼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윤여성세, 율여조양, 윤달윤, 나물여, 이룰서, 해세, 법칙률, 음율여, 고를조, 변약, 윤여성세하고 율여조양하라. 윤달이 남아 해를 이루고 율과 여의 12가지 소리로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에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천자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자, 인문학, 역사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천자문 한자 공부는 바로 운등치우, 로결위상, 구름과 비의 신 역사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쪼개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구름은 비유와 운행할 운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하여 구름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를등,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마와 바로 이을승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이랍니다. 이를치, 이르러서, 이를지, 생각한 바를 힘써 노력한다고 하여 이를치입니다. 비유,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고요. 이슬로, 길가에 있는 풀잎에 비가 매달려 있는 이슬을 뜻한다 하여 이슬로. 맺을결, 실이 좋으면 잘 맺어진다고 하여 맺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할위, 코끼리를 길들이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글자라고 합니다. 서리상, 비가 서로 엉킨다고 하여 바로 서리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운등치우, 로결위상, 구름은 오를등, 이를치, 비우, 이슬로, 맺을결, 할위, 서리상. 운등치우하고 로결위상이라. 구름이 올라 비가 되며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고대 왕조 하나라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하나라를 처음 연 임금은 바로 우임금이었습니다. 홍수를 다스리는 치수 사업에 큰 공을 세운 순임금이 제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중국 고대 왕조 상나라의 역사입니다. 황하가 범람하여 상나라의 최초 도읍지였던 바급에서 오읍, 상읍, 비읍, 어읍으로 총 4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비와 구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 사람들은 특히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에게 경외와 공경,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를 다스리는 신은 여신으로 우사첨이었으며 구름을 다스리는 신은 재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를 만드는 구름의 신에게 제자가 들어가는 것, 바로 황제 제자가 들어가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도 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존경과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등치우, 로결위상, 구름은 오를 등 일치 비유, 이슬로 매질결 할위 서리상. 운등치우하고 로결위상이라. 바로 구름이 올라 비가 되며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한자, 그리고 인문학을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한자는 금생여수 옥출곤강인데요. 중국의 금과 옥의 생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쇠금, 쇠금은 사람인 흑토 8팔로 합쳐져 있는데요. 흙 속에 금속 알갱이가 숨어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요. 날생, 풀초와 흑토가 합친 글자로 땅 위에 초목의 새싹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고을려, 사슴록이 나란히 함께 먹이를 먹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여 고을려가 되었고요. 물수, 물이 흐르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구수록, 대리석으로 만든 왕자 모양의 장식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바로 구수록입니다. 날출, 식물의 싹이 자라는 모습이 바로 날출이고요. 산이름 곤, 맛곤의 의미 같은 글자로 매산과 맛곤이 합쳐진 글자라고 해요. 마지막 언덕강, 매산과 그물망이 합쳐진 글자가 바로 언덕강이라고 합니다. 금생여수 옥출공강, 쇠금, 날생, 고을려, 물수, 구수로, 날출, 산이름곤, 언덕강, 금생여수하고 옥출곤강이라. 금은 여수라는 지방에서 나오고 옥은 곤륜산에서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자,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인데요. 금은 여수에서 왜 나온다고 하였을까요? 고대 중국 사람들은 금과 옥을 으뜸으로 여겼어요. 중국 고전의 기록을 보면 향남과 함께 사금의 명산지가 바로 여수였다고 합니다. 여수는 중국 운남성에서 여강 납소족인 소수민족의 자치연해로 흐르는 북쪽 금사강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격언 중에는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는 금은 여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수에서 나오는 금이 금 생산지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해요. 곤륜산은 어디에 있나요? 곤륜산은 중국 강소성 강도현 서북쪽에 위치한 산인데요. 황하의 발원지기에 성스러운 산으로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륜산에서 신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곤륜산의 보옥, 화씨지벽의 이야기입니다. 곤륜산에는 보옥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는데요.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변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곤둔산에서 옥 원성을 캐서 초나라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초나라 여왕은 그 옥석을 감정을 시켰고 그 감정 결과 돌덩이라고 여겨서 바로 변화의 왼쪽 발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이 죽고 나서 무왕이 즉위하고 변화는 다시 옥을 바쳤어요. 무왕 또한 이 옥석을 돌덩이라고 여겨 변화의 오른쪽 발목마저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왕이 즉위했어요. 변화는 다시 옥을 바쳤는데 문왕은 여왕과 무왕이 했던 거와 달리 옥을 감정하는 대신에 다듬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옥이 아름다운 옥구슬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화씨지벽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구슬은 훗날 조나라와 진나라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금생, 여수, 옥출, 공강, 쇠금, 날생, 고울려, 물수, 구수록, 날출, 산이름곤, 언덕강. 금생, 여수하고 옥출, 공강이라. 금은 여수라는 지방에서 나오고 옥은 곤둔산에서 나온다. 자, 금생, 여수, 옥출, 공강에 대한 천자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한자 그리고 인문학을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천자문 8글자는 검호, 거걸, 주칭, 여광입니다. 한자에는 검과 구슬이 들어있는 것처럼 검과 구슬에 대한 고대 중국에서 전해져 나오는 옛날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자를 알기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칼검, 뾰족하다는 다첨과 칼의 뜻을 가진 칼도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뾰족한 칼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름호, 부르짖을 호라고도 하는데요. 범호와 부를 호가 합쳐진 글자인데 호랑이처럼 울부짖다고 하여 이 글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클거, 손잡이가 달린 장인공을 본뜬 글자로 위에 선과 아래 선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크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대궐궐, 뜻을 나타내는 문과 음을 나타내는 이지러질 결이 만나서 대궐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술주, 뜻을 나타내는 구수록과 음을 나타내는 불굴주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일컬을칭, 뜻을 나타내는 벼화와 음과 일컫다는 의미를 가진 들칭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밤야, 또역과 달월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낮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달이 뜨는 밤을 가리켜서 밤을 뜻한다고 하여 밤야가 되었습니다. 빛광,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을 얹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씩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8글자를 한 번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검호야 거궐, 주칭 야광, 칼검 이를호, 클거 대궐궐, 구술조, 일컬을칭, 밤야, 빛광. 검호, 거걸하고 주칭, 야광이라. 칼은 거걸을 으뜸으로 삼고 구슬은 야광을 일컫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자문 속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거걸이라는 칼은 무엇일까요? 고대 중국 최고의 보검으로 불리는 여러 검들이 있었는데요. 담로, 승사, 어장, 순구, 간장, 막야 등과 함께 거걸이 있었습니다. 이 검들 중에서 거걸은 가장 단단하고 예리함이 최고였다고 해요. 청동이나 쇠그릇을 찌르거나 베면 구멍이 곳곳에 뚫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쇠붙이 속에 공기 거품이 눌리지 않고 그대로 잘려나가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역사 이야기입니다. 수지주 이야기입니다. 곤륜산은 옥의 면산지였습니다. 강한, 즉 양자강의 한수 유역은 옥, 진주의 명산지였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수지주의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수나라의 군주였던 수후는 고난에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던 큰 뱀을 구해주었어요. 그 뱀은 바로 용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수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양자강에서 보옥, 진주, 구슬을 물어주었는데요. 그때 받은 보옥은 밤에도 대낮처럼 빛을 발하는 보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슬을 야광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중국 사람들은 옥이나 진주는 야광이어야만 진짜 보배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검호, 거걸, 주칭, 야광, 칼검, 이름호, 클거, 대궐궐, 구술주, 일컬을칭, 밤야, 빛광. 검호, 거걸하고 주칭, 야광이라. 칼은 거걸을 으뜸으로 삼고 구슬은 야광을 일컫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뺄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인문학, 한자를 책임지는 뺄쌤입니다. 천자문의 글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천자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과진리인의 체중개강입니다. 이 글자들을 통해 살펴볼 역사 이야기는 중국인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과일과 채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글자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실과 나무 위에 둥근 열매가 열려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요. 보배진, 구수록과 술만을 진,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의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꽉 차서 결이 고운 질 좋은 구슬, 좀처럼 구하기 힘든 소중한 물건이라여 즉 보배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얀리, 나무목과 아들자, 열매가 합쳐진 글자로 과실이 많이 열리는 나무를 뜻하고요. 능군나무에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보일시가 합쳐진 글자라고 합니다. 나물채, 풀을 나타내는 풀초와 캘채가 합쳐졌어요. 나무를 캔다고 하여 나물채가 되었습니다. 무거울 중, 사람인 동력동 흑토 세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이 발로 쿵쿵 땅을 밟아 지면을 꿰뚫는 기세, 즉 무게를 가한다고 하여 무거울 중입니다. 겨자개, 풀을 뜻하는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끼일개가 만나서 겨자개가 되었고요. 생강강, 풀을 의미하는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지경, 강자가 만나서 생강이 되었습니다. 과진, 리내, 체중, 개강, 과실과 보배진, 오얀리, 능구나무내, 나물채, 무거울 중, 겨자개, 생강강. 과진, 리내하고 체중, 개강이라.
과일 중에서 오얏과 사과를 귀하게 여기고 채소 중에서 겨자와 생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왜 오얏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오얏은 바로 자두를 뜻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오얏, 복숭아, 살구, 매실을 봄철에 왕께 바치는 진상품이 되었어요. 춘추시대 진나라 왕융은 좋은 오얏 품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해당 품종의 구멍에 구멍을 뚫어 표시를 해놓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중국인들은 또한 사과를 왜 귀히 여겼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들어본 말이 있는데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사과의 맛과 건강 효과로 인해 사과를 진귀한 과일로 여겼다고 해요. 겨자와 생강은 왜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겨자와 생강은 음식의 맛을 돋구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약용식물로 약재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겨자는 우리 몸의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의 기운을 원활하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생강은 몸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겨자와 생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과진, 이내, 과실과 보배진, 오얀리, 능근나무네, 체중, 개강, 나물채, 무거울중, 겨자개, 생강강, 과진, 리네하고 체중, 개강이라. 과일 중에서 오얏과 사과를 귀하게 여기고 채소 중에서 겨자와 생강을 소중하게 여긴다. 과진, 리네, 체중, 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인문학, 그리고 한자 공부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천자문의 8글자는 바로 해함, 하담, 린잠, 우삼인데요. 해당 글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신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다해, 물수와 매양매가 합쳐진 글자로 물이 매양 모이는 곳, 즉 바다여서 바다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짤함, 뜻을 의미하는 소금로와 음을 나타내는 모두 함자가 합쳐져서 나온 글자라고 합니다. 물하, 물수와 오를까가 합쳐졌는데요. 기역자 형태로 몇 번이나 굽은 황하강을 흐름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맑을땀, 물수와 불화가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로 물을 불로 끓이니 맑은 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늘린, 뜻을 나타내는 물고기 어자와 음을 나타내는 도깨비 불린 자가 만나서 만들어졌으며, 잠길잠, 잠길잠은 물수와 날카로운 침, 그리고 말할 왈자가 합쳐진 글자로 물속에 끼어들어 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잠길잠이 되었다고 합니다. 깃우, 새의 날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높이날상, 아까 보았던 깃우와 양양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합니다. 해함, 하담, 린잠, 우상, 바다해, 짤함, 물하, 맑을땀, 비늘린, 잠길잠, 기두, 높이날상. 자, 해함, 하담하고 린잠, 우상이라. 바다는 짜고 하천은 맑으며 비늘 달린 물고기는 물속에 잠기고 깃털 달린 새는 날아다닌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과 바다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늘과 땅이 둘로 갈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인 방고는 속 안에서 태어났고 힘껏 도끼질로 내리쳐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되었는데요. 이미 갈라져 버린 것들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두려워한 방고는 그 사이에 서서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다리로 땅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18,000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하늘과 땅이 합쳐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방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방고의 입에서 나온 숨결은 바로 구름과 바람으로, 목소리는 천둥으로, 양쪽 눈은 태양과 달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은 명산으로, 피는 강물과 바닷물이 되었고 그의 힘줄은 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방고의 살덩이는 논과 밭이 되었고요.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이 되었으며 피부와 털은 화초로 나무로 변하였으며 뼈는 단단한 돌로, 그의 골수는 아름다운 진주와 옥으로, 그의 땀은 빗물과 호수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고의 노력과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국 신화 속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암, 하담, 린잠, 우상, 바다해, 짤함, 물하, 맑을땀, 비늘린, 잠길잠, 기우, 높이날상. 해암, 하담하고 린잠, 우상이라. 바다는 짜고 하천은 맑으며 비늘 달린 고기는 물속에 잠기고 깃털 달린 새는 날아다닌다. 자, 해암, 하담, 린잠, 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공부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천자문은 바로 용사, 화재, 조관, 인황입니다. 한자를 하나하나 파헤쳐 봄으로써 조금은 쉽게 한자를 익힐 수 있고 8글자 속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용용, 머리 부분에 매울심 모양의 장식이 있는 뱀을 본따서 용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스승사, 원래는 사람들을 모은 대집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군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화되어 스승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화, 불이 피오르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고요. 임금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제수를 올려놓는 제상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황제를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조, 긴 꼬리를 늘어놓은 새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벼슬관, 진면과 무리를 뜻하는 글자가 함께 만나서 형성된 글자인데요.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인 상태, 그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즉 벼슬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요. 마지막으로 임금황, 왕의 상징이 커다란 간 위에 올려있는 모양에서 본뜬 한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 화재,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조관, 인황,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용사 화제하고 조관 인황이라. 태오복희씨는 용, 염제신농씨는 불로 벼슬의 이름을 정하였고, 소호금천씨는 새로 벼슬의 이름을 정하고, 황제 헌원씨는 인간의 문화를 갖추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시조로 추앙하는 고대 제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삼황오제인데요. 중국 전설 속의 고대 제왕으로 추앙하였던 삼왕은 태호복희씨, 염제신농씨, 황제 헌원씨이며, 오제는 소호, 전옥, 제곡,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합니다. 중국 문명 탄생에 큰 역할에 있었던 삼왕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태호는 동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8괴의 창조자였으며, 염제는 농사기술과 경작 방법을 창조한 농업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중국의 문명과 문화의 창조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들을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삼왕을 꼽았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태호는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용의 화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염제는 불꽃염의 글자로 불의 신이라고 하였고요. 5개의 오제 중에서 소호는 황제의 아들로 동쪽 바다 먼 곳에 있는 오제의 왕국은 신하와 관리들이 모두 새, 제비, 까치, 봉황, 종달새, 비둘기, 수리, 뻐꾸기, 매 등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화제, 오관 인황,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황,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용사 화제하고 조관 인황이라. 태호복희씨는 용, 염제신농씨는 불로 벼슬의 이름을 정하였고, 소호금천씨는 새로 벼슬의 이름을 정하고, 황제 헌원씨는 인간의 문화를 갖추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용사, 화제, 조관, 인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 인문학, 한자 공부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려는 한자는 시제 문자, 내복, 의상입니다. 이 한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자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오며, 이 한자들을 통해 중국 신화 속 황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자풀이, 글자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처음시, 여자 여와 사사사 그리고 입구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을 일의 시작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지을제, 나무를 잘라 제지하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옆에 글자, 왼쪽 글자와 칼, 돌을 오른쪽에 붙여서 튀어나온 것을 잘라서 정돈한다고 하여 지을제가 되었습니다. 글얼문, 옛날 토기에 새긴 무늬의 하나를 본뜬 글자이고요. 글자자, 진면과 아들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지붕 밑, 즉 집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을 뜻한다고 하여 글자자가 되었습니다. 이에네, 물건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한자이고요. 옷, 복, 바로
바로 쓰게모와 달월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한자입니다. 쓰게모와 사람의 등에 손을 댄 모습을 한 글자가 합쳐져서 옷복이라는 한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옷의 깃을 본뜬 글자입니다. 치마상, 오히려상, 바로 향할 향자에서 공기가 길고 높게 솟아오르는 모양과 함께 옷이가 붙여져서 긴 천으로 만든 치마라는 뜻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네 글자 다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시, 지을제, 글얼문, 글자자, 이에네, 옷복, 옷의, 치마상. 자, 시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비로소 문자를 만들고 처음으로 옷과 치마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신화 속 황제는 누구일까요? 중국 신화 속 황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족의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신들의 왕이었기에 천상과 지상으로 모두 지배하는 자로 신들의 산이라고 하는 곤륜산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 황제는 바로 두 번의 정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등장하기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신은 바로 염제 신동씨였습니다. 황제가 나타나서 둘이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때 황제가 승리하여 염제는 남방을 다스리는 신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전쟁의 신 치우와 생사를 건 격전을 통해 승리하였고 천상과 지상 모두 황제의 지배 권력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고대 중국인들은 중국 문명과 한족 역사의 시작을 바로 황제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역사의 유명한 책인 사마천의 사기에는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황제는 고대 중국의 모든 문물의 창조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배, 선박, 수레, 집, 음악, 악기, 열취비 간지, 한자 등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고 옷과 치마를 입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제 문자 내복 의상이라 처음시 지을제 글얼문 글자자 이에네 옷복 옷의 치마상 시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비로소 문자를 만들고 처음으로 옷과 치마를 입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공부를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자문을 배워볼 8글자는 추의, 양국, 유우, 도당인데요. 각 글자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으며 8글자를 한 번에 해석한 문구에는 어떤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겠습니다. 밀추, 손수와 세추가 합쳐진 글자로 손으로 묵직한 무게나 힘을 들여 미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리위, 설립과 사람인이 결합된 글자로 사람이 어떤 위치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양할 양, 말씀원과 도울량이 결합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이에 끼어들이는 것을 나타내며 나라국, 혹시혹자의 위아래 선, 양옆에 선을 구분한 영토를 창과 창으로 지키고 입구처럼 바깥쪽 테두리로 둘러싼 영토를 의미한다고 하여 나라국이 되었습니다. 있을류, 손으로 고기를 움켜잡은 모습에서 테두리 안에 거느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심할 우, 뜻을 나타내는 범호와 음을 나타내는 나라 이름 오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질그릇도 좌부변 부와 장군 부,
쌀포가 함께 결합된 글자인데요. 바깥 틀 속에 흙을 담아 두드리고 반죽하여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여 질그릇 도라고 하였습니다. 당황할 땅, 당나라 당자인데요. 입구를 빼고 나머지 그 글자가 단단한 굴대를 손의 쥐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입구를 붙여서 입을 크게 벌려 억지스럽게 말한다는 의미가 있어 당황할 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밀추, 지리위, 사양할 양, 나라국, 있을류, 나라우, 질그릇도, 당황할 땅, 추위 양국은 유도당이라. 임금의 자리를 넘겨 나라를 물려줄 이는 유씨와 도당씨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유씨와 도당씨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태평성대 하면 항상 우리 모두 생각하는 그 시대, 요순시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씨는 순임금, 도당씨는 요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임금은 누구였을까요? 요임금의 정식 호칭은 제요도당씨입니다. 요임금은 황제의 증손자이고 오제의 한 사람인 제곡의 아들이었어요. 요임금은 하늘처럼 어질고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죽을 때도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신하 중 가장 덕이 많고 현명한 사람에게 제왕의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그 임금이 바로 순임금입니다. 그러면 순임금은 도대체 누굴까요? 순임금은 정식 호칭은 바로 제순유씨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한 아버지와 계모를 효로 섬긴 순임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자자하였고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것을 본 요임금은 자신의 딸을 순임금의 아내로 주었고 왕위까지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순임금도 요임금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신하 중에서 가장 어질고 현명한 사람인 우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요. 우임금은 훗날 중국 역사 최초의 고대 왕조인 하나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밀추, 지리위, 사양할 양, 나라국, 있을류, 나라우, 질그릇도, 당황할 땅, 추위 양국은 유도당이라. 임금의 자리를 넘겨 나라를 물려줄 이는 유씨와 도당씨이다. 오늘 배운 천자문 5분 천자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그리고 인문학과 한자학습을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쉽게 배울 수 있는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자에 담긴 이야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한자는 조민벌죄, 주발은탕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들을 통해 중국의 역성혁명에 대해 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할 조, 활궁의 시위 일자를 잰 모양으로 시체를 들판에 두어서 후에 뼈만 수습하는 장례 풍속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민, 한쪽 눈을 찔러 시력을 멀게 하는 모습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포로의 눈을 찔러 눈을 멀게 하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일하는 사람, 즉 노예를 의미하였다고 해요. 칠벌, 창과를 써서 사람을 베는 모습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고요. 허물죄, 본래 자형은 죄, 이 자였는데요. 스스로자, 그 코에 날카로운 침으로 경을 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본래의 자연이었던 죄가요,
바로 임금왕과 비슷하다고 하여 진시 황제가 말하여서 지금의 허물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루주, 사각의 방패를 밭전의 형태로 나누어 조각을 한 모습의 신주단지, 비읍을 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바로 성스러운 기물이라고 하여 의례를 행하고 출행하였다고 하여 두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필발, 걸을 발은 두 발로 선 모습이고요. 아랫부분은 활군과 활을 쏘는 칠수의 모습인데요. 전쟁에서 출발의 의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성알은 뜻을 나타내는 창수와 음을 나타내는 몸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신부를 때리는 모습이기도 한다고 해요. 임신부를 상징적으로 자극하여 태아의 생명력을 공유시키기 위한 주술적 의례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끓을 탕, 뜻을 나타내는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변양이 구성된 한자라고 합니다. 조민 벌죄, 주발은탕, 조문할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두루주, 필발, 나라은, 끓을탕. 조민벌죄는 주발은탕이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죄지은 자를 정벌한 자는 주나라 무왕과 은나라 탕왕이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첫 번째 역사혁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은 폭군이었다고 해요. 걸왕의 신하였던 탕왕은 천명과 민심을 명분으로 세워 폭군인 걸왕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의 첫 번째 역사혁명입니다. 중국의 두 번째 역사혁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탕왕이 세운 바로 은나라는 제30대 주왕까지 왕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왕은 하나라의 거란과 마찬가지로 폭군이었다고 해요. 엽기적인 성행각과 그리고 잔혹한 형벌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주왕의 신하였던 무왕은 은나라의 탕왕처럼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 폭군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 두 사건이 바로 중국 역사상 첫 번째, 두 번째 역사혁명인데요. 역사혁명은 무엇일까요? 한 왕조가 다른 성씨의 왕조로 교체되는 것인데요. 하늘의 뜻에 의해 나라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배운 한자에서 죄를 지은 자는 폭군이었던 하나라의 거란과 은나라의 주왕이며, 주발은 주나라의 무왕, 그리고 은탕은 은나라의 탕왕을 의미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조민 벌죄, 주발 은탕, 조문할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두루주, 필발, 나라은, 끓을탕. 백성은 불쌍히 여겨 죄 지은 자를 정벌한 자는 주나라 무왕과 은나라 탕왕이다. 오늘의 천자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학습 가이드, 인문학과 한자학습을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은 좌조문도 수공평장입니다. 중국의 고대 왕조를 살펴보면 하은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춘추시대의 전국시대에 많은 철학들이 나왔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안질좌, 토지신을 사이에 두고 사람인이 2명, 즉 재판 당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아침조, 풀초와 날일, 달월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풀 사이에 해가 비치고 아직 달이 남아있는 모습, 즉 이른 아침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을문,
사당의 문의 형태의 신주단지를 두고 신의 뜻을 묻는다고 하여 물을문이 되었고요. 길도 쉬엄쉬엄 갈착과 머리수가 결합된 한자로 이민족의 잘린 머리를 들고 길을 가는 모습, 그 길을 선도한다고 하여 길도 이끌도가 되었습니다. 드리울수 식물의 잎이 늘어진 모습을 본뜬 글자이고요. 두 손 맞잡을 공, 이것은 손수, 함께 공이 합쳐진 글자로 두 손으로 곡물 그릇을 맞잡고 봉헌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평평할 평,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저울은 평평한 곳에서 수평을 이룬다 하여 평평할 평이라고 되었습니다. 발글장, 신, 매우 신자죠. 문신할 때 쓰는 침으로 침 끝에 먹물이 묻어있는 모습, 아름답고 밝은 것, 글이나 문자를 표시한다고 하여 발글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좌조, 문도, 수공, 평장. 앉을 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도, 들이울 수, 두 손 맞잡을 공, 평평할 평, 발글장. 좌조, 문도하고 수공, 평장이라. 조정에 앉아서 돌을 묶고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팔짱만 끼고도 밝게 다스려진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많은 철학이 나온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450년이 지난 기원전 770년경 이민족의 침입으로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중국에서는 이제 춘추시대와 바로 난세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난세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철학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사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노자의 도가, 공자의 유가, 묵자의 묵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노자의 정치 철학은 무엇일까요? 노자는 무위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보았습니다. 왕은 그저 묻고 듣기만 하며 스스로 도를 세우지 않아도 신하와 백성을 잘 다스려지는 정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를 통해 춘추시대의 혼란과 분열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노자는 공자보다 앞서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구축한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정치 사상가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좌조, 문도, 수공, 평장. 앉을 좌, 아침조, 물을 문, 길도, 들이울 수, 두 손 맞잡을 공, 평평할 평, 밝을 장. 좌조, 문도하고 수공, 평장이라. 조정에 앉아서 돌을 묶고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팔짱만 끼고도 밝게 다스려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자 학습 가이드 그리고 역사와 인문학을 책임지는 뺏쌤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천자문은 애륙, 여수, 신복, 윤강인데요. 한자의 8글자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8글자에 담긴 뜻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손톱조와 덮을멱, 마음심, 천천히 걸을 쇠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의 가슴 부위에 심장을 그린 것을 사랑해라고 하였습니다. 기를육, 아들자와 육달월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표현하였고 고기를 먹여 기른다는 의미로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물려, 뜻을 나타내는 기장서와 음을 나타내는 리어가 합쳐진 글자이고요. 머리수,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의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신하신, 고개를 숙인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고대 왕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
즉 포로와 노예, 신하, 하인들을 뜻하였다고 합니다. 엎드릴 복, 사람인과 개의 견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개가 사람 옆에 바짝 엎드려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외부에서 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고자 후각이 발달한 개를 희생으로 하여 성문 또는 지하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병기융, 창가와 방패간이 합쳐졌는데요. 창과 무기의 병기를 의미하고 서쪽 오랑캐를 뜻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랑캐강, 양과 어진 사람 인의 합자로 희생에서 쓰이는 동물인 양을 길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 유목민족들이 행하는 풍속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애륙, 여수, 신복, 윤강, 사랑에 길을 육, 거물려, 머리수, 신하신, 엎드릴 복, 오랑캐융, 오랑캐강, 애륙, 려수하면 신복, 윤강이라. 백성을 아껴 기르면 사방의 오랑캐들이 신하가 되어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중국의 춘추시대, 그 시대에는 부국강병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춘추시대 제국들은 부국 정책을 백성들을 농업생산에 집중시켰으며 강병 정책을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여 화살바지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후들에게 있어서 영토 확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는 것이 제후가 힘써야 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아껴 기른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네요. 윤강은 무엇일까요? 윤강은 고대 중국 대륙의 서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인 융족과 강족을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오랑캐로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세상의 중심을 지배하는 한족과 그 한족을 지배하는 주변의 오랑캐들로 인식하는 화이관, 바로 중화사상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족의 시조신인 황제는 세상의 중심을 지배하는 중앙신으로 신화 또한 철저하게 중화사상과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황하를 중심으로 발전한 한족의 역사를 보면 예로부터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오랑캐로 인식하였어요. 진나라를 서쪽의 오랑캐, 초나라를 남쪽의 오랑캐로 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오랑캐이면서 중국 대륙을 최초로 정복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애륙, 려수, 신복, 윤강, 사랑에 길을 육, 거물려, 머리수, 신하신, 엎드릴복, 오랑캐융, 오랑캐강. 애륙, 여수하면 신복, 윤강이라. 백성을 아껴 기르면 사방의 오랑캐들이 신하가 되어 복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뺏쌤의 5분 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